여러분 반갑습니다. 리눅스 커널 개발자 김동현입니다. 이번에는 64비트 기반의 그 ARM 아키텍처에서 실행되는 시스템 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ARM 버전 8 아키텍처에서 시스템 콜이 어떤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시스템 콜과 관련된 ftrace 메시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시스템 콜은 이제 유저 모드에서 이제 커널 모드로 진입하는 동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시스템 콜은 유저 공간과 커널 공간 사이에 가상 계층이자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커널의 세부 그 기능이라든가 세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동작들은 오로지 시스템 콜을 통해서 커널에게 의뢰를 해야지 이런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스템 콜은 누가 언제 발생시킬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스템 콜은 유저 모드에서 동작 중에 애플리케이션에서 커널에게 어떤 서비스를 요청할 때 실행이 시작됩니다.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는 파일 시스템에 접근해서 파일 시스템의 타입이라든가 그리고 파일의 상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거나, 혹은 파일을 읽거나 쓰고 싶을 때 이때 시스템 콜이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PID와 같은 프로세스 정보와 시스템 정보를 얻고 싶을 때 시스템 콜이 발생됩니다. 자, 이 그림은요, 좀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본 시스템 콜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눅스 시스템 관점의 어떤 그 동작 방식과, 그리고 여기 보시면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동작 방식을 좀 그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유저 애플리케이션은 EL0에서 실행이 됩니다. EL은 exception 레벨을 뜻하죠. 커널 공간에서는 이제 커널 드라이버나 리눅스 커널의 코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이런 코드들은 EL1, exception 레벨 1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SVC라는 그 ARM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면요, exception이 유발이 돼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SVC라는 명령어를 실행해서 발생하는 exception이기 때문에 이를 소프트웨어 exception, 소프트웨어 interrupt라고도 부르는데요. ARM 아키텍처 관련된 문서를 보면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SVC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EL0 synchronous exception vector 핸들러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게 되고요. 이후에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가 호출이 돼서 시스템 콜에 대한 세부 동작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시스템 콜의 기본 동작 방식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 콜은 너무 당연한 동작이고, 그리고 상식 누구나 좀 시스템 콜의 동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시스템 콜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 관점으로 두 가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은 커널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데요.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리눅스 표준 입출력 함수를 호출했는데 에러를 발환하게 됩니다. 근데 시스템 콜이 유저 공간에서 커널 공간까지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는지 큰 그림으로 좀 파악을 하고 나면 어디부터 분석을 시작해야 될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콜을 실행해 리눅스 커널의 어떤 함수에서 이를 처리하는지 좀 실행 흐름을 알면 에러 코드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요. 에러 코드를 반환했을 때 뭐 예외 처리 코드를 적절히 추가를 해서 좀 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보통 커널 드라이버 코드만 작성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할이라고 하죠. 하드웨어 애дэ테이션 레이어라 그러는데, 이렇게 직접 그 디바이스 노드를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제어하는 할단 코드까지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조금 더 시스템 콜과 관련된 동작을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좀 더 안정적인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프리엠션, 여기 정확히 말씀드리면 프리엠션 스케줄링인데, 선점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선점 스케줄링이 시작하는 그 세 가지 시작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스템 콜 핸들러를 처리한 직후입니다. 프리엠션 뿐만 아니라 유저 프로세스가 자신에게 전달되는 시그널을 받는 그 시작점이 그 시스템 콜 핸들러를 처리한 직후거든요. 그래서 프리엠션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이해하려면 시스템 콜의 실행 흐름,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지 프리엠션의 동작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시스템 콜의 전체 실행 흐름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런 표준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요 하부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svc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고요. svc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면 ARM 아키텍처 관점으로 EL0 Synchronous Exception이 유발이 됩니다. 그럼 exception 벡터 핸들러에서 이후에 시스템 콜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스템 콜의 종류별로 가상 파일 시스템 접근하거나 혹은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함수에 접근을 해서 후속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스템 콜 핸들러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요청한 이런 정보를 리턴해서 시스템 콜을 통해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이런 파일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파일과 관련된 정보, 혹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콜 관련된 주요 스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함수와 그 레이블의 기준은요, 이제 리눅스 커널 5.10 버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스템 콜 핸들러가 호출되는 스택인데요.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를 호출되려면 가장 먼저 EL0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서 SVC 명령어를 실행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EL0 Synchronous Exception이 유발되게 되고요. 이후에 요 함수 흐름으로 이제 함수와 레이블이 실행이 되는데, 아래 보시면 invoke syscall이라는 함수에서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후에 시스템 콜 핸들러를 호출한 다음에 실행되는 이제 함수와 레이블의 실행 흐름인데요. 요 흐름으로 이제 프리엠션과 그리고 프로세스가 시그널을 받아서 처리하는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시스템 콜 테이블과 번호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trace32로 확인한 시스템 콜 번호와 시스템 콜 핸들러 심볼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sys _call handle이라는 심볼에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주소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01234 이 번호가 시스템 콜 번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주소가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주소입니다. 이런 출력 결과를 보면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이름을 좀 확인하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심볼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콜 핸들 함수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리눅스 커널 코드에 그 업스트리밍 된 패치 때문에 요 앞에 보시면 언더바 arm64라는 접두사가 보이잖아요. 이 접두사는 이제 arm64비트 그 컴파일러로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요 앞에 아키텍처와 관련된 심볼이 추가가 돼서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x86 아키텍처의 그 명령어로 컴파일이 되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빌드를 하게 되면 요 앞에 x86이라는 접두사가 붙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기존에는 sys로 바로 시작했는데 최근에 시스템 콜 핸들러 함수의 심볼만 봐도 이 코드가 어떤 아키텍처에서 실행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심볼이 제너레이션 됩니다. 이번에는 ftrace에서 시스템 콜 이벤트를 출력해 주는데 관련된 이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ftrace를 통해서 시스템 콜이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 시스템 콜이 실행이 될 때 전달되는 아규먼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게 되면 시스템 콜의 실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ftrace 메시지와 아랫부분은 시스템 콜 실행이 끝났을 때의 ftrace 메시지를 확인하는 트레이스 포인트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sysenter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sysenter는 시스템 콜 실행의 시작을 나타내고요. nr120은 시스템 콜 번호, 여기 보이는 16진수 값들은 시스템 콜의 핸들러에 전달되는 인자를 나타냅니다. 이어서 sysexit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nr120이 보이죠? 시스템 콜 번호이고요. 여기 sysexit은 시스템 콜 종료를 뜻하는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반환값은 시스템 콜 핸들러에서 다시 유저 애플리케이션에 전달되는 값입니다. 여기서 보실 그 ftrace 메시지를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sysexit 함수 그 이벤트가 출력되는 시점인데요. 이 이벤트는 시스템 콜 핸들러의 서브 루틴이 실행된 다음에 다시 이제 유저 공간이죠. EL0로 복귀하는 그 시점에 sysexit이라는 이 ftrace 이벤트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까지 64비트 ARM 아키텍처 기반에서 구동이 되는 그 리눅스 커널의 시스템 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